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문상TV의 김문상입니다. 어저께도 유튜브 촬영해서 올렸습니다만 참 하룻밤 사이에 많은 사건이 있었죠. 드디어 어제 저녁에 특검에 의해서 윤석열이가 구형이 떨어졌는데요. 사형으로 구형이 떨어졌죠. 사형으로 어저께 밤에. 김용현이는 무기징역, 노상원이는 30년 이렇게 떨어졌죠. 그런데 참 내라는 지었지만 사람이 사람 목숨을 사람에 의해서 사람 목숨을 거둔다는 게 참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건데요. 어쨌든 간에 60%는 찬성을 하고 한 30%는 또 반대를 하고 하는데 반대 의견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은 사형은 선고됐습니다. 그게 그래요. 사형 선고됐는데 그 남이 사형, 남이잖아요. 일단 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남이 사형 선고를 받은 걸 갖다가 참 잘 됐다고 막 그러는 것도 좀 마음이 좀 그래요. 사실은 또 국민들도 30% 정도는 또 그걸 반대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참 막 잘 됐다고 막 그렇게 거기는 좀 그러네요. 어쨌든 간에 사형 선고는 저도 그쪽으로는 환영을 했습니다만 사형 선고 환영을 했었죠. 사형 선고 사형 선고 당하길 바랬지요. 막상 사형 선고가 내리니까 참 답답하네요. 사람이 사람 목숨을 거둔다는 게 그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제가 어떤 종교적인 그런 측면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그렇습니다. 비록 구형은 때렸지만 사형 선고로 제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저의 느낌을 말한다면은 아마 윤석열이도 지기현이가 아마 무기로 사형 선고 구형은 때렸습니다만 판결은 지기현이가 무기징역으로 때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기징역으로 때리고 이제 올라가다 보면 이제 대부분까지 가면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지요. 근데 그게 그렇습니다. 이 사형 선고를 내리려면 대통령 결재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결재를 할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 성정으로 봤을 때 결재 못할 것 같아요. 결재 못하고 사형 선고를 막상 대법원에서도 사형 선고 내려도 결재 못할 것 같습니다. 대법원까지 가면 사형 선고는 아니지. 이제 그때는 좀 내려가겠지. 무기징역이나 뭘로 가겠지요. 이제 그래서 무슨 특별한 날 이제 10년이나 그 정도 살면은 특별한 날 또 무슨 특별 사면으로 무슨 조치가 있겠지요. 근데 이게 참 그러네요.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근데 다행히 어저께 이제 또 전광훈 목사
전광훈 이 사람 참 독합니다. 광화문에서 말하는 거 보세요.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보다 더 나빠요. 윤석열이를 그렇게 부추긴 측면도 있어요. 전광훈이가 허구한 날 말이야. 몇 년 동안 허구한 날 그렇게 자기네가 정권을 잡았는데도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됐는데도 그렇게 광화문에서 그렇게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까고 말이야. 아주 몇 년 동안 보통 그래요. 정권을 잡으면 좀 사람들이 유해지거든요. 좀 참아요. 근데 이 전광훈이는 윤석열과 정권 잡았을 때도 그렇게 광화문에서 모여가지고 말이야. 우리 그 이재명 대통령을 그렇게 깠어요. 야당 총재를. 그리고 윤석열이 잘못한 게 너무 잘못해. 보통 대통령 경쟁자가 대통령이 됐을 때는 그 대통령은 경쟁했던 사람을 포용을 하거든요. 어느 나라나. 이재명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경쟁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아슬아슬하게 그때 당시 졌잖아요. 그건 승자가 패자를 갖다 포용을 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다. 근데 이건 더 지랄했어. 심지어 칼로서 찔러 죽이려고 했고. 깼다 있으면 죽었지. 에이구 정말. 전광훈이 그렇게 드시지.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그렇게 오리발내놨지. 어? 참. 어제 밤에 들어가면서 너 내란 반스 입고 들어갔지? 내란 반스. 분명히 내란 반스 입고 들어갔을 거야. 내란 반스 목사. 내란 반스 입어도 벗어야 돼. 항문 검사해야 돼. 너 앉았다 일어났다 항문 검사하고. 아이고 쪽팔려서 어떡하냐 전광훈이. 에휴 참 늙은 새끼가. 에휴 참. 알고 보니까 뭐 전광훈이가 뭐 광화문에서 거기까지 같이 행진했던 모양이더만. 공덕동인가요? 거기 서부지법 앞 거기까지 마포 그쪽까지 행진한 모양이더만 뭘. 막상 내란이 진압이 되고 이제 판결이 나고 그러면은 이제 전광훈이서부터 그 일행들 아직도 멀었어요. 나경원이서부터 추경호, 윤상현이 등등 아직도 몇 명 한덕수서부터 몇 명 더 구속시켜야 됩니다. 몇 명 더 구속해가지고 그래야 내란이 진압이 되지. 아직 내란이 진압됐다고 볼 수가 없어요. 아직 뭐 1년이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1년이 더 걸렸지 지금. 내란 진압하는데 전국적으로 너무 뿌리가 깊어가지고 그 준동 세력들 근데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그리고 문제는요, 어저께 또 그저께 보니까 검찰청 없애는데 검사들에 대한 그 어떤 그 안을 정성호 그 법무부 장관이 그 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어요. 정부 안을 국회에 냈는데 이 웃기는 게 뭐냐면 전부 그 국회의원 그 검찰 없애나 안 없애나 똑같은 안이야. 그거는 이름만 바꿔서 이동하는 것뿐이지 똑같은 거야. 원리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안을 내놓더라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한테 아주 욕 바가지도 먹었지요. 지금 민주당 당원들한테요 정성호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습니다. 근데 문제는 법무부가 됐든 어디가 됐든 정부 안을 내놓는 그 개정법 그 초안을 한 놈들이 전부 검사 출신들이라
검사들이 그거 초하는 거요. 검사들이 7, 8명이 가가지고 거기서 초안을 했으니 검사들한테 이로운 것만 뭐 검사 참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소용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다행히 그 안을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으니까 어저께 뭐 정청래 당대표께서 이재명 대통령 일본 가시는데 배웅하면서 그때 당시 뭐 안에서 뭐 차례도 한잔 하면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모양이더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공항 안에서 차 한잔 하면서 간단하게 미팅한 모양이더라고. 도저히 정부 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랬대요. 검찰 때문에 최고 피해본 사람이 난데 정부 안을 고쳐서 국회에서 민주당에서 안을 내면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대로 수용하겠다. 그러니까 정성호가 그 안을 만드는 게 전부 검사들이 만들었는데 그게 통과가 되면 어떻게 됐어요? 도로에 타버려. 근데 웃기는 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말을 잘못했어요.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이재명 검찰은 다르다? 아니 이재명 검찰은 다르면 이재명 대통령실에 검찰이 이재명 편만 들고 저 국민들이나 야당은 다 조져야 된다는 얘기 검찰이? 그러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면 그 새끼들은 또 거기가 붙어가지고 또 이재명 어떻게 해요? 이재명 또 가루로 만들 거 아니겠어요? 그거 필요 없다는 거야. 우리가 하는 얘기는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그걸 따지지 말라는 거야. 잘못한 놈에서 다 잡아들이라는 거야. 응? 이재명 검찰은 그렇지가 않다? 그럼 이재명 검찰은 그렇지가 않으면 이재명이가 나중에 정권을 야당한테 넘겨줬을 때 그럼 그 검찰이 또 그쪽으로 편들면 어떻게 돼요? 그 말 자체가 참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 그게 잘못됐던 거야. 검찰은 누가 어느 쪽에서 보수가 됐든 진보가 됐든 정권을 잡으면 편들지 말라는 게 법대로 하라는 게 있는 그대로. 어느 편들지 말고 정권의 신현으로 서지 말라는 거야. 그럼 이재명 정권은 그러면 이재명한테 신현으로 들어가는 거 검찰이? 아무리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 지지하지만은 이재명 신현으로 서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가 정권을 잡든지 법대로 하라는 거야. 법대로 여가 됐든 야가 됐든. 무슨 쓸데없는 그런 소리 하고 있어 진짜. 검찰 세상에 법무부 장관이 돼가지고 그런 소리 하고 있어 진짜. 법대로 하라는 게 법대로. 이재명 검찰이니까 이재명 편 만들고 이재명 검찰이다 이거 야당을 다 죽이라는 거야? 그런 게 아니잖아.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 또 정권 바뀌면 어떻게 되겠어요 검찰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라고 있어요. 그게 법무부 장관 입에서 나올 얘기야 그게? 그게 어저께 김영민 의원이 아주 그냥 화가 나가지고 막 열변을 토하더라고. 나중에 정권 바뀌면 또 검찰이 그럼 그쪽 편을 들 거 아니냐. 지금 이재명 편 들면은 말이야 막걸려. 정권이 바뀌더라도 검찰은 정확하라는 게. 그리고 검찰 자체가 없어져 지금. 근데 뭐 수사권 기소권 다 가지고 있으면 뭐 어쩌라고. 도래미 타버리지. 기소권도 뺏어야 돼. 수사권도 뺏고. 그리고 검찰을 내가 볼 때는 검찰청 자체를 없애고 기소청이고 뭐고 지랄이고 다 없애버려야 돼. 없애버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법을 바꿔가지고 검찰들 경찰서로 파견을 내. 경찰서로 다 집어넣어야 돼. 경찰서에 검사들 2명씩 다 그리 집어넣어야 돼. 다. 그러니까 경찰서장 지휘하에 법을 바꿔서 경찰서장 지휘하에 수사관 기소관이라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기소부 경찰서 내에 기소부를 두어가지고 그 기소부에서 영장 발급을 영장 신청을 하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수사관실에서 수사하고 검사들은 기소부로 해가 기소관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기소 때리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검찰청 자체를 다 없애버리고 경찰서로 2명씩 경찰서를 다 흡수해가지고 거기다 방 하나 만들어가지고 기소부가 따로 있어. 기소과가 수사과가 있고 사이버과가 있고 그렇죠. 그렇듯이 거기다 한 과를 더 집어넣는 거야. 기소과를. 그렇게 해서 검찰을 들어가지고 위상을 갖다 팍 떨어뜨려야 돼. 위상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밤에 참 많이 생각을 했네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은 성격이요. 남 용서하기를 좋아합니다. 용서하는 걸 참 좋아하고 그게 참 우리나라 민족성 자체가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좋은 성격들이죠. 좋은 성격이에요. 용서하기 좋아하고 이해하고. 그런데 아마 윤석열이가 내란 일으킨 후로 지금까지 초지일관 국민들께 사죄를 드렸으면은 지금 아마 사형 안 때렸을 거예요. 아마 뉘우치고 계속 초지일관 회개하고 참회하고 뉘우치고 국민들께 사죄를 드렸으면은 지금쯤 아마 무기징역으로 때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뻣뻣하게 지금까지 잘못 한마디도 사과 한마디 없는 거예요. 너무나 뻣뻣하고 마치 그리고 자기 잘못을 다 부하들한테 떠넘기고 말이야. 오직 끔찍이 생각하는 건 재판사 앞에서 자기 부인만 걱정하고 국민이나 다른 자기 부하들은 누구만큼도 걱정하는 게 없어. 다 떠넘겨 부하들한테. 아마 그래서 사형 선고까지 갔을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 국민성들은요. 죄를 뉘우치고 사과하면 용서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마 무기징역 때리는 걸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을지도 몰라요. 절반 가차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지금까지도 오늘날까지도 어제까지도 몇 시간 동안 자기가 저걸 하면서 말이야 40적 분량 그걸 갖다가 몇 시간 동안 천천히 읽으면서 말이야 그렇게 시간을 끌어. 근데 내가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 군주라는 거는 현명한 군주는요. 자기 목숨보다 자기 밑에 부하들 목숨을 더 끔찍히 여깁니다. 아랫사람들 목숨을. 근데 그 어떻게 된 놈의 군주가 자기 목숨은 귀하고 자기 부인 목숨이 귀하고 밑에 사람 목숨을 아주 개 목숨으로 알아. 말하는 거 보면은. 다 책임을 떠넘기고.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통령 성정으로 봐서는 사형 선고 예를 들어서 대법원에서까지 사형 선고를 내려도 이재명 대통령은 사형에다가 사인 안 할 것 같아요. 그분은 워낙 그분은 또 마음이 약하고 용서하기 좋아하는 분이라 그럴 것 같습니다. 그게 사람 목숨을 갖다가 거둔다는 게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게 사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은 이건 저의 내피셜입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렇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여기서 마음이 좀 찹찹한 상태로 이런 상태로 간단하게 촬영을 올려봤네요. 문제는요 전광훈이 이 사람은 좀 고생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은 고생해야 됩니다. 전광훈이 같은 사람이요 막상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구속된 상태에서 한 5년 10년 떨어지잖아요. 5년 10년 떨어지면 무서워서 살살 빕니다. 이제 그때서부터는 들어갔다 금방금방 나오니까 지금 저렇게 뻣뻣했죠. 대법원까지 가서 한 10년 정도 결정이 나잖아요. 판결이 확정 지어지면요 그 다음서부터 살살 빌어요. 저런 사람들 성격이 그래요. 원래가. 강한 척하지만 그런 겁도 많아요.
그저 오직 빨갱이 장사해서 자기 위상을 높이는 거. 선동하고 정치를. 선동, 선동. 그렇게 해서 돈 벌고. 그 교계에서도 이단으로 내는 사람 아니에요. 정광훈이 이단이라고 내놨어요. 교계에서도 지금. 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도 그래요. 이 성경에서도 예수님도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예수님도요. 빌라도한테 이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저 사람이 왕이라고 그런다. 빌라도한테 그랬어요. 저 사람이 왕이라고 그런다. 왕은 빌라도 당신이 모시고 있는 사람이 왕 아니냐. 당신이 모시고 있는 사람이 왕인데 저 사람이 지가 왕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럼 잡아오라고 그랬어요. 이 예수님이 끌려갔지 거기를. 끌려가서 빌라도가 그랬어요. 네가 왕이라고 했느냐니까 그렇다고 그런 거예요. 아니 어떻게 네가 왕이 될 수가 있냐. 내가 모시고 있는 사람이 왕인데 네가 어떻게 왕이 될 수가 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그런 왕이 아니다. 통치하는 국민을 갖다 통치하는 그런 왕이 아니다. 믿음의 세계, 하나님 믿음의 세계, 믿음의 왕이라는 걸 얘기한 것이지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랬어요. 그러면 너는 아무 죄가 없다. 죄가 없다고 풀어주라고 그랬어요. 풀어줬어요. 풀어줬는데 바리새인들 지금 오늘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이 저 예수를 처형하지 않으면은 당신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겠다. 당신을 갖다 인정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데모를 일으킨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빌라도가 죽인 것 뿐입니다. 예수를. 그 여기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종은 하나님의 종들은 믿음의 자식들은 정치에 관여 않는다는 것 그걸 의미하는 메시지를 우리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경서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믿음의 자식들은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의 이름을 걸고 정치에 관여를 해서는 안 돼요. 그 광화문에 모여서 말이야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면서 말이야 헌금도 걷어가면서 그 시위하고 종교가 어떻게 정치에 관여를 그렇게 해요. 헌법에도 관여 못하게 돼 있는데 어디서 저항권이라는 얘기는 들어가지고 저항권 얘기는 잘하더라고 어제도. 이거 참. 자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